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찬주 전 육군 제2작전사령관 예비역 육군대장은 이 정권 들어서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사람입니다. 공관병 갑질 의혹이라는 선동에 편성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한 조사를 명령을 하니까 무리를 한 수사기관이 뇌물죄를 덮어 씌워가지고 구속하고 기소를 했는데 최근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항소심에서 무죄. 그러니까 공관질 갑질이라는 것은 이것은 형사처벌감이 아니다라고 했으면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별건 수사를 해가지고 턱도 없는 약점을 잡아서 육군대장을 영창에 집어넣어가지고 이분 설명대로 하면 자기가 적군의 포로가 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항소심에서 핵심 쟁점인 뇌물죄로부터 혐의를 벗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은 아주 사소한 부하의 청탁을 들어줬다. 이거 뭐 돈 받고 들어준 것도 아닙니다. 해가지고 벌금 400만 원을 받은 걸로 종결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박찬주 예비역 육군대장은. 그래서 이분이 홀가분한 심정으로 이미 전역을 했지만은 자신을 정리하면서 오늘 전역사를 남겼습니다. 전역사. 이 전역사는 조선닷컴에 보도가 됐는데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후배 장교 및 장성들에게 전하는 4가지 당부라는 제목으로서 저는 오늘 뒤늦은 전역 인사와 함께 군문을 떠나려고 한다. 지난 40여 년간 저에게는 지켜야 할 조국이 있고 생사를 함께할 전우들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늘 힘의 원천이자 행복의 근원이었다. 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를 했습니다. 정치가들이 평화를 외칠 때 전쟁을 준비하는 각오를 가지라. 정치 지도자들에게 다양한 군사적 옵션을 제공하라. 군대의 매력을 정진시켜라. 그러면서 유독 철저한 정치적 중립을 주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헌법 제5조에 있는 거죠. 헌법 제5조는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다하며 정치적으로 중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군의 정치적 중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방장관이라는 자가 국회에 나와가지고 천안함 폭침 등을 남북 간의 불미스러운 무력 충돌이었다고 마치 교통사고 이야기하듯이 할 정도니까 이 영혼이 빠진 군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더구나 북한군을 주적에서 빼주었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군의 존립 근거를 허무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딘 박찬주 예비역 대장의 전역사는 군인 정신을 다시 일깨우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뒤늦은 전역 인사와 함께 군문을 떠나려고 합니다. 2017년 8월 9일 제가 서울에 업무차 올라와 있는 동안 저도 모르는 사이에 후임 사령관이 취임하였던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그 이후 다시 대구에 내려가지를 못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함께 충격을 받았을 참모들과 부하 전우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면서 뒤늦게나마 떠나는 인사를 드리려 합니다. 지난 40년간 저에게는 지켜야 할 조국이 있고 생사를 함께할 전우들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늘 힘의 원천이자 행복의 근원이었습니다. 전차의 굉음을 울리며 지축을 흔들면서 전우들과 함께 불렀던 기갑 영웅의 노래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폭풍우 치든지 눈이 내리든지 태양이 우리를 보고 웃든지 매서운 바람을 뚫고 맹렬히 돌전하여 나가는 우리는 용맹의 상징 기갑 선봉대. 이 순간 저는 지난 군 생활의 추억에 젖어 감회를 전달하기보다는 앞으로 우리 군을 이끌어갈 전군의 후배 장교와 장성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전역 인사를 대신하려 합니다. 첫째, 부배 장교 및 장성 여러분들은 군의 철저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가야 합니다. 이거는 정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좌파 독재 정권이라는 비판을 받는 문재인 정권이 헌법과 국군의 헌법상 의무에 위반되는 명령을 내릴 때는 그것을 거부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북한군에 굴종하지 말라는 뜻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에 굴종한다고 해가지고 국군까지 따라가서 북한군의 부하처럼 행동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죠. 송영무 국방장관, 정경두 국방장관이 들었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민주국가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도전 요소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 지도자들이 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때때로 국가 이익보다는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 인기 영합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이란 군이 정치적 성향에 흔들리지 않고 심지어는 설령 정치 지도자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굳건하게 국가 방위 태세를 유지하여 국가의 생존과 독립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정권이 능력을 상실하면 다른 정당에서 정권을 인수하면 되지만 우리 군을 대신하여 나라를 지켜줄 존재는 없습니다. 군이 비록 정치의 통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군이 정치보다 도덕적 우월감을 갖게 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군이 정치보다 도덕적 우월감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군대는 정치보다는 국가와 헌법에 더 충실할 수 있는, 더 충성할 수 있는 존재다, 이런 뜻이죠. 이분이 군의 본질적 존재 이유를 잘 아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둘째, 정치가들이 평화를 외칠 때 오히려 전쟁의 그림자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다는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평화에 속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것은 정치의 몫이지만 평화를 지키는 것은 군대의 몫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유리한 상황을 기대하지만 군사 지도자들은 유리한 상황 속에서도 안 좋은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정치 지도자들이 상대편의 선의를 믿더라도 군사 지도자들은 선의나 설마를 믿지 말고 우리 스스로의 능력과 태세를 믿을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정경두, 송영무 두 장관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힘이 뒷받침되지 않는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며 전쟁을 각오하면 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정치 지도자들에게 다양한 군사적 옵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군대가 정치 지도자들에게 제공할 수단에는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형태의 위협에 대비하여 다양한 옵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성과 중심에서 효과 중심으로 사고를 전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옵션들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끝으로 군대의 매력을 정진시켜 주기 바랍니다. 군대의 매력은 편한 군대에 있지 않습니다. 외출 마음대로 하고 전화 마음대로 건다고 해가지고 그게 보람된 군대 생활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강한 군대만이 매력을 줄 수 있으며 역시 군대는 다르다는 기대의 충족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서 편하게 지내다 올 수 있는 군대가 아니라 비록 힘들지만 도전해보고 싶은 군대, 땀의 가치를 알고 승리의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군대여야 합니다. 각 개인의 재능을 전투력으로 승화시키고 one for all, all for one, 한 사람은 모두를 위해서, 모두는 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군대가 매력을 줄 수 있는 군대입니다. 군대의 정진된 매력은 국민에게는 든든함을, 장병들에게는 자부심과 자신감을, 적에게는 두려움을, 동맹군에게는 신뢰감을 주게 될 것입니다. 후배 장교 및 장성 여러분, 여러분들은 군을 이끌어가는 기둥입니다. 석가래가 무너지면 교체하면 되지만 기둥이 무너지면 집을 허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선배님들은 우리에게 소중한 정신적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선배님들은 우리에게 온정주의와 감상주의, 기회주의와 인기 영합주의를 멀리하고 따뜻한 가슴과 함께 차가운 피를 가진 군사 지도자가 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정신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제 저는 정들었던 군문을 떠나려고 합니다. 군을 떠나는 순간 많은 분들은 조국이 위태로울 때 다시 군복을 입고 총을 들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저 역시 그러한 충정에 가득 차 있습니다만 저는 그러지 않으려고 합니다. 후배 여러분들을 믿고 맡기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서입니다. 지난 군생활 동안 저를 이끌어주신 많은 선배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생사고락을 함께한 부하 전우들에게 고마움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저를 아는 모든 분들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에게 참군인의 감동적 매력을 끊임없이 보여주셨던 이상희 장군과 김관진 장군께 각별한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운명을 달리한 사랑하는 동기생, 백합 같은 인품과 샛별 같은 지성의 소유자 이재수 장군의 명복을 빕니다. 이건 완전히 문재인 정권 고발장같이 느껴집니다. 지금 김관진 장관은 댓글 사건이라는 참 기가 막힌 얼토당토 않는 혐의를 쓰고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금 항소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세월호 때 군 부대가 출동하니까 기무사가 출동해가지고 정보 수집한 걸 민간이 사찰했다 해가지고 수사를 받고 영장은 기각됐지만은 투신 자살했습니다. 아주 깔끔한 유서를 남겼습니다. 그분과 동기생으로서 박찬주 육군대장이 이재수 장군의 명복을 빈다고 하니까 이재수 장군을 죽음으로 몰아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편한 잠을 잘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105mm 예포의 포승과 늠름한 허장대의 사열은 없지만 지면으로나마 전역 인사를 전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심을 믿습니다. 2019년 4월 3일 예비역 육군대장 박찬주, 이런 참군인을 이렇게 괴롭힌 이유가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국군의 노골적인 적대감을 보이면서 국군의 주적인 김정은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굴욕적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박찬주, 이재수 같은 국군 장성들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게 아닐까요? 왜 우리 국군이 김정은에게 그렇게 모질게 당하느냐, 모질게 대해 왔느냐라고 생각하면서 박찬주, 이재수, 김관진 같은 사람을 지금 이렇게 다루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늘이, 역사가 대한민국이 계산을 하는 날이 올 겁니다. 감사합니다.